아, 이게 텔레그램 정보방 말고도 우리 단체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진짜로 나는 우리 그 들어있는 분들이 우는 게 보이더라고. 영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는 게 보이더라고. 예. 아, 저는 진짜 11시면 잠이 들거든요, 저녁에. 근데 2시까지 깨어 있다가 정말 너무 못 기다리겠다 분노하면서 일단 누웠거든요. 근데 기각 소식이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났는데 기분이 어땠냐면 뭐랄까 막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해가지고 막 갑자기 창문을 닫으면서 너무 막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기분이. 들을까 봐. 네.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 결백함을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권력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을 때 느끼는 감정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또 감정이 있어요. 막 23, 4일을 단식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치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구치소에 혼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검찰의 공작 수사가 대실패했다.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범죄 중대성, 그리고 이따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범죄 중대성이 별게 없어. 증거가 없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로 그냥 영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수로 따지면은 730일이 조금 넘는 기간. 그러니까 거의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재명이라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사냥하듯이 수사를 했잖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그 정치사에 이런 케이스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냥을 하더라도 3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나는 거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탈탈 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격의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뒤로 밀리다가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오늘 송영길 대표 인터뷰도 그런 거예요. 결국 탄핵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제 기각되면서 그 순간에 어떤 신문은 아예 기사를 준비를 해놨더만 미리 써놓은 티가 확 나요. 제목만 기각해가지고. 근데 뭐 저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동력 잃었다. 맞지? 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 최대 이익이 넘어 생환 이재명. 검찰의 일격. 검찰 2년간 총력 전에도 구속 실패. 수사 동력 타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타겟으로 수사팀에 참여했던 그 모든 검사들 지금 빨리 퇴직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를 무리하게 추진해놓고 지금 그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퇴직해서 변호사업이라도 지금 찾아보는 게 자신들한테는 최고의 이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사 자리 아까워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탄핵이라도 되면 자기 밖으로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의 분석은 이따가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어저께 이제 화제가 됐던 장면들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거는 언론에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특파원이 찍은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다. 저 멀리에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멀리에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너무 영화 같죠, 지금. 저렇게 오는 게 처음에는 우리 그 최고위하고 같이 오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청원 경찰? 네. 이렇게 휠체어를 뒤에서 미는 분 한 분, 그리고 양 옆에 두 분, 우산까지 씌워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일상적인 화면에서는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던 재벌 총수도 검찰 앞에만 가면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반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 서울구치소 안 가보셨죠? 네. 들어가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네. 길어요. 저기서 나오는 시간이 긴데 단식으로 피폐해진 몸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휠체어로 타고 비가 오니까 길도 미끄럽잖아요. 네. 그럼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죠. 휠체어에서 내려서 구치소 문 앞에서 교도관들한테 인사하는 장면이요. 저게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저게 진짜 이재명이죠. 정말 아니 저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이재명이 이재명밖에 할 수 없는 상상을 일 해보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내부 상황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저 교도관이 먼저 제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곳에서 정문까지 나가는데 거리가 상당한데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지팡이로 이렇게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힘들고 교도관들도 이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휠체어를 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제안을 수락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 제안해 주는 것도 고맙고 수고해 준 것도 고맙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요. 조국 장관이 재판 나가면은 법정에 있는 저 경위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개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 이재명 대표 나와서 이제 짧은 메시지를 내는 건데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에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품격 있죠, 품격이. 네. 이재명 대표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리고 저 사진은요, 어제 이호 작가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야, 정말 음, 너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진은 아마 어떤 언론에서도 보기 힘든 사진들일 거예요. 이호 작가님이 현장에 계시면서 같이 밤늦게까지 응원하시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 장면들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생한 얼굴 표정이 보이죠.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그랬다라고 하는 역사에 남을 장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네.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이건 작은 승리지만 진짜 큰 승리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봐요. 이래놓고도 민주당이 밀리면 안 돼 이제는. 진짜 공중파에서 계속 이번 기각으로 검찰이 죽을 것이냐 이재명이 죽을 것이냐 막 이렇게 저울질을 하던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검찰이 박살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기다렸던 시민들이 정말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도 나고 그런 밤이었죠. 정권 교체를 한 느낌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기각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일에 이런 말은 필요 없지만서도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그 기각 결정은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 결정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이 정말 대한민국에 왜 필요 없는가를 맞아요. 여실히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됐을 겁니다. 예. 자, 사진 제공해 주신 이호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줘요. 감사해요. 예. 결국 이번 사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했던 사건 대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엔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한동훈이가 있잖아요. 뭐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아유, 이 새끼 확 진짜. 요 입 그냥.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를 제1당의 대표를 엮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던 공작이 대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구속시키는데 올인했다 이거야. 네. 이따가 그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지만 구속시키는데 올인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 사실상 판결이라고 하고 또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목표가 재판을 통해서 단죄하는 게 아니라 구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어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범죄를 발견해서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구속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기소해서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질질 끌면서까지 끝까지 버텼던 건 결국에는 구속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에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을 붙임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봐봐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경우의 수 4가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유죄는 인정되나, 그러니까 저 심증은 가나 물증 뭐 이런 것처럼 인정되나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한다도 있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니까 기각한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대략적으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로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쉽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양쪽 주장이 팽팽하잖아요. 네. 검사 측과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 구속을 시킬 만큼 이쪽 변호인 쪽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들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해한 그 논지는 검찰 측에 하는 말이었어요. 너희들 증거 많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해놓고 증거 어딨니? 증거 하나로 그렇게 쓰진 않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거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서로 주장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이화영이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이재명 지사와 상의 안 했을 리 없다 정도가 뇌피셜이라고. 네. 그러니까 양쪽 주장을 보면서 검찰 주장에 대해서 야 이쪽 주장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에요. 그럼 다퉈봐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은 어제 고소영장 청구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했던 게
물적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인적 증거를 들이밀면서 진짜로 구속시켜야 될 사유는 증거인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 사실권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증거인멸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뭐냐면 어제 내가 말한 경우의 수 4가지 중에 최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수사는 좀 부족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방어권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속하냐. 총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최상위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 취약한 지점, 검찰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취약한 지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뭐 법정에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는데 결국에는 공소장에는 그 구속영장에는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말로는 400번 가까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는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게 그거라니까요. 다른 사건들 수사로는 사건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증거라는 게 결국에는 인적 증거 정도. 주장이죠. 주장.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시키려고 들이민 게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의 염려. 이걸 법원이 단칼에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패한 거지. 어떤 꼼수를 써도 이재명을 구속 못 시킨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증거 차고 넘친다며. 동훈아, 나보다 어리니까 한마디 반말해도 되지. 응. 어저께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푸나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빈정이 상해가지고요. 내가 형이니까 반말해도 되지. 너보다 나이 많다. 이재명 중대 증거, 물적 증거 많다며. 인적 증거 말고 물적 증거 많다며. 그리고 진짜 코미디는 이거였죠. 한동훈 말로 한동훈을 잡은 말이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말 다 사실이네. 인정해줘서 고맙다. 저게 정말 한동훈은 자의식 과잉에 의해서 본인이 너무 자신감에 찬 저 뭔가 논리 오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저 관종 어떻게 하냐 진짜. 그 자유행위를 이제 막 배운 중2 정도 있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체포동의안 그 국회에 올라가던 날 한동훈이 진상 부린 거 기억나죠? 그걸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1시간 넘는 분량이 3, 4분이면 충분히 해요. 전체 큰 줄기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위반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구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지. 뭐 무슨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국회의장이 해준 그 큰 역할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김진표가 완전히 한동훈 편을 들어준 거기도 하고 한동훈은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지휘해서 만든 게 구속영장 150장에 당일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PPT 1600장을 준비했다고 했죠. 보통 회사에서도 PT 1600장 한다고 하면 싸대기 맞아요. 누가 얼마나 핵심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1600장 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의견서가 1500장이고 PT는 500장. 아니 뭔 500장이도 똑같은 거예요. 1500장 의견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줄여와 이 새끼야. 이거 이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쌍욕하셔도 돼요. 줄여와 이 새끼야. 자.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1500장이라고 PPT가. 네. 근데 그걸 뭐 누가 알려줬겠어요. 줄인 걸 거예요. 그래서 1500장에서 500장으로 듣고 있는 판사는 어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9시간 15분 만인가 끝났잖아요. 네. 정말 사람 허탈하게 만드는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판사 그 해당 판사한테 위에 있는 저 상관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한 3시간만 자고 와. 뭐냐면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네. 판사가 심사숙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우리 같은 지지자들만 죽어나는 거야. 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영장 실질심사 해놓고 보니까 이거 이재명 구속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 네.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뭐 수고했다고 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보통 그렇게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이 판사는 내가 봤을 때 그럴 리는 없고 진짜 심사숙고한 것 같아요. 근데 판결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완승입니다. 완승. 그러니까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판사 입장에서 자신이 역사책에 기록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구속했다 치면 진짜 이 그 판사 이름 역사책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즘 그래서 돌아다니는 짤이 인사드려 우리 판사님이야 이런 겁니다. 다들 그 진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걸 보면서 어제 진짜 갔다 왔죠. 근데 토끼 저는 영웅. 해당 판사 이름을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요. 네.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가 짤이 돌던데 우리 새날 텔레그램 정보에 안 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칭찬을 하는 만큼 저쪽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테니까 네. 이런 지점이 있고요. 근데 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전달되려던 판사한테 전달되려던 문건이 교도관이 막았다. 뺏어갔다 이거 네. 있잖아요. 핵심이 이거더만 검찰의 어제 의도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깰 문서를 뺏어갔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특히 그 이화영 부지사가 작성한 그 탄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한테 불법적인 압력을 받아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반성한다.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술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교도관이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원 내부 행정 절차상 그게 실제로 교도관이 적법하게 막았는지 안 그러면은 너무 과도하게 실력 행사를 한 건지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피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막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서 사력을 다한 게 느껴지는데 의외로 결과물은 너무 초라해서 실제로 검찰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수사하는 놈들 나중에 저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밥그릇이라도 지키려면은 빨리 퇴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번에 한번 새날에서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명단 한번 쭉 불러드린 적 있죠. 예. 어제 제가 알고 있기에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검사가 6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5명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논박을 벌이다가 소리가 밖에까지 막 고성이 나오고 그럴 정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해당 판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미 처음부터 그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밀어넣기 수사를 해서 이재명 구속이 목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 판결문은 굉장히 좀 쿨하고 담백하게 너무나 당연한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야, 이재명 쪽에서도 반박할 내용이 있는데 근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그럼 왜 이걸 구속 수사하냐. 반론권 차원에서 불구속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무슨 뭐 통화 녹취가 있다는 그 조중동 언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판사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통화 녹취가 증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축소판을 보는 듯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제 사건이. 이걸로 구속되면 이제 오죽했으면 그랬다니까. 그 뭐지 김태우 공천에 그 바로 사면해주고 다시 출마시킨 이유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했다는 논리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만약에 구속을 시켰다면 그 정치적 판결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불복하면 돼요. 구속 적부심 신청하고 뭐 그 보석 논리로 신청하고 불복하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 거죠. 예. 자,
어제 그 영장 심사할 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게 최후 변론도 여기도 최후 변론이 있더만 판사한테 최후 변론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대장동 등 어떤 공적 개발을 하다가 공적이 됐다 뭐 이렇게 거기서 라임을 살리셨더라고요. 공적인 개발하다가 공적이 됐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경기도지사 취임하고 단 하루도 수사받지 않은 날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를 압축판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잖아. 보강해갖고 또 영장 친다고. 그럼 우리 참지 말자. 아니, 하라 그래요. 정말 창피한 줄 모르나 봐. 정상적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겁먹었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칼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앞에 그 허공에 대고라도 무조건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네. 자, 어쨌건 이런 상황 되면은 저는 이제 정치적 흐름이 묘하게 갑니다. 흐름이 묘하게 가요.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신호탄이야 이게.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세계 검찰청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400회인 줄 알고 있었더니 정확하게 다시 세보니까 376회더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400회 가까운 엄청 가깝잖아. 그렇죠. 지금 반올림하면 400회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세계 검찰청을 동원해서 376회 압수수색을 했고 727일 동안 수사를 했고 검찰의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고 아이고. 구속영장만 150장, 의견서가 1,500장, PPT가 500장. 결국에는 직접적 증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수사 기록 20만 장 있잖아요. 저게 1.5톤 트럭 한 대 분량이고 저걸 카피하면 카피한 비용만 1,2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저 수사 기록이라는 게 자기들이 흘린 기사 제목, 기사 내용 또 프린터 해가지고 이걸 또 증거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쓴 게 20만 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딱 보시면 장이 선 거예요. 검찰청 3개. 376 압수수색 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먹고 자고 한 돈 다 세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게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소비되는 네.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PT 1,500장씩 만들면서 안 처먹고 했겠어요? 저 몇 날 며칠 앉아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재밌는 거 하나. 오늘 송영길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 오늘 송영길 대표 자택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영장 발부일이 25일이야. 와, 25일이어서 간봤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연타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미리 출동 준비를 하고 미리 받아놨는데 기각돼 버린 거야. 스텝이 엉킨 거야. 어제 송영길 대표가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오현 대표한테 몇 시간. 새벽까지. 구금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4시 정도에 방송이 끝났어. 예.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한 게 5시 넘어서랍니다. 송영길 대표가 가난하잖아요. 인천에서 이사 왔잖아. 전셋집 살고 있잖아요. 저번에 서울시장으로 이사 왔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그냥 일반 연립주택에 산대요. 예, 예. 그때 나왔던 이 송영길 대표 전 재산이 한 4억에서 5억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연립 주택 이런 정도밖에 못 살아.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늦게 잠이 안 와가지고 7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 수사관들이 8명이 들이닥치더라는 거야. 검사들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구속시키고 이제 송영길 영장 이제 구속영장 집 압수수색하고 요거 이제 민주당 쑥밤 때만 만들어 놓고 추석을 지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이 얼마나 애잔한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된다 안 된다라는 이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시킨다. 그래서 구속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송영길 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무슨 증거를 가져가며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쇼를 하려다가 대실패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요. 이재명 만약에 이제 끝났으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아침에 송영길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했어요. 우리 방송하기 쉬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아우. 겁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 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판사가 사실은 민주주의를 구한 거예요. 법리대로만 한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기각시키고 뭐 하는 걸 보니까 진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리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박정훈 대령이 생각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지하에서 자기를 상식선에서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왜곡해야 하는 게 너무나 많이 보이고 당연시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임무를 법대로 상식선에서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너무 당연한 이 일들이 엄청 대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본인들의 정적을 이렇게 다 가두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9월 26일자로 지금 이런 일들을 모두 벌인 것이 저는 이것도 택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 그게 국군의 날 행사 날도 맞춘 것도 다 이렇게 다 맞춰져 그렇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돌았죠. 택일이었다.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그 서울구치소에 흉악범 몰아넣은 이야기. 그거는 이제 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일단 뒤쪽으로 밀어놨는데 어찌됐건 한동훈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오다로 한동훈이 행동대장처럼 해가지고 사실상 검찰을 지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욕 주려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난동 피우다가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판사가 기각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이따가 2부에 나올 만한 다른 주제로 한동훈은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은 탄핵시켜도 된다고 생각해. 예, 저도. 실제로 예. 한동훈 탄핵이 안 되면 윤석열 탄핵까지 가면 돼.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 그 후보 그 인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흠결 없는 훌륭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임명을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게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도 딱 시기를 봐서 10월 말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11월에 탄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보니까 이번에 검사 탄핵했잖아요. 그 계획 직무정지 됐어요. 예. 한동훈 탄핵해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 민주당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만약 그냥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올라와가지고 드라이하게 검찰에서 이렇게 한 몇 가지 간단한 이유로 구속시키고자 한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찰을 지휘하는 느낌을 줬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따가 나오는 법무부 장관의 또 다른 역할에 어마어마한 무능, 탄핵 사유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정이 있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 윤석열은 이제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정치적 그 일련의 과정들 한번 보세요. 곧 추석 끝나고 나면 보궐선거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총선 전국 돌입해갖고 이제 총선이 있죠. 이 과정에서 진짜 몰락하는 거죠.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아 이건 진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조작 수사였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한두 개 있죠. 그러니까 10월 그러니까 그 추석 끝나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강서구 보궐선거, 그다음에 그 국정감사, 그리고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그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그 김건희 특검. 또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윤석열이 또 다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특검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가 국정감사에서 또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불거지고 하면서 윤석열이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덜난 거예요. 경제 거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거덜나, 다 거덜나고 있는 겁니다. 쪽박 차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하시고요.